예, 이른바 조국 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런 국면에서 조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는 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동안에도 계속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명절 때도 제가 이제 친가랑 외가를 보면은 뭐 어르신들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예. 물론 지지하시는 분도 계셨고 부정적으로 보신 분도 계셨는데 그만큼 이 조국이라는 이름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조 장관 조카가 결국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사유가 범죄 사실 소명,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이게 다 인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반적인 구속 사유의 어떤 보통 세 가지 조합인데 그것이 모든 게 인정된 거죠. 예. 범죄도 인정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다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그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죠. 네. 후보자 시절에 맨 처음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것이 이 사모펀드 관련입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금 어저께 이제 오촌 조카는 뭐 자본시장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많은 범죄가 열거돼가지고 그런 범죄들이 지금 의혹이 제기된 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과연 조국 장관 내지는 그 배우자인 이제 정모 교수 네. 이분들 특히 이제 배우자인 정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이 펀드 운용사에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결국은 투자랑 펀드 운용을 그게 분리되지 않고 같이 운용된 거 아시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예. 뭐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일종의 또 그쪽 회사의 또 주식을 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게 되는 거면 또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조국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어저께 오촌 조카의 구속으로 인해서 검찰은 이제 수사에 더 한층 탄력이 붙은 건 당연하고요. 예. 약간은 이제 코너에 몰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개혁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의 어떤 적격성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개혁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가장 핵심은 이제 사모펀드에 관련된 어떤 각종 범죄 의혹이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식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논문 문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입학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분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공론화된 것이 잘된 것 아니냐. 우리 사회에 어떤 숨겨졌던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들의 어떤 민낯이 드러났다. 네.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반기는 건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국 장관은 우리 사회 개혁의 하나의 또 단서를 제공한 겁니다. 본인이 네. 본인은 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근데 그런 반면에 지금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서 매일매일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예. 뭐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하겠다, 뭐 법무부는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는데 이것이 뭐 상당히 또 설득력 있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런데 좀 국민들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본인이 아니 적어도 본인의 친인척이겠죠 현재 단계에서는. 그리고 배우자는 이미 기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주변에서 이런 어떤 개혁의 지금 어떤 단서를 제공한 일종의 개혁의 대상인데 예. 어떻게 이 시점에서 지금 더군다나 이 법을 집행하는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나? 또 이건 상식적인 의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거의 의문에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고 특히 어제는 9월 중에 검찰과의 대화를 갖겠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검찰 개혁에 대한 준비 절차 내지는 어떤 여론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이 신설을 한다는 것이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피의사실 공부 준칙이 또 있지요. 여기가 이것만 제대로 운영을 잘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인데 옥상옥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기소 전 단계에서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이제 현행법에서 처벌 대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무죄 추정 원칙도 있고 피의자의 어떤 인권 침해 방지 취지 차원에서 그건 당연한 규정인데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일반 형사 범죄들의 피의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사실 또 대다수 언론에서 공개된 적도 없습니다. 실명도 보도되지 않고 있고요. 예. 우리가 주안점을 둔 건 소위 말해서 이제 고위공직자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 재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적 인물 요새는 최근에는 이제 좀 대중 유명 연예인까지도 이제 같이 언급이 되는데요. 네. 이런 공적 인물들에 대해서 과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들은 우리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이것은 헌법상 알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뭐 일부분 뭐 그 피의 사실 유포가 보도가 좀 잘못되고 굉장히 남용된 사례도 있었죠 과거에. 예. 그래서 사실은 논두렁 시계로 상징되는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비극적인 어떤 죽음을 몰고 온 사실도 있었는데 그런 반성 차원에서 지금 준칙이 제정된 거고요. 그 후에 지난 촛불 전국을 돌아보면은 거의 시시각각으로 촛불 어떤 그때 국정농단의 관련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또 언제 검찰에 소환되고 이게 거의 매일 대부분 모든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탄핵 정국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은 또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 알 권리는 상당히 보장돼야 되고 그 알 권리의 대상은 공적 인물, 특히 이제 주요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고위공직자 재벌 요게 한정하면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본인 그리고 배우자 친인척들이 지금 수사 대상인데 지금 본인이 지금 첫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수혜자가 될 것이냐라는 어떤 건 좀 논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취지는 좋지만은 그 뭐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뭐 변협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방침을 잡을 것인지 논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조국 장관의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한번 제대로 논의되는 게 맞지 지금 당장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계속 그 타이밍을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안을 내놓는다는 말이죠. 이거는 조 장관이 어떤 승부수를 두고 있는 걸까요? 그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사모펀드 논란이 의혹이 제기되고 그보다 한층 더 큰 충격이 제기되었던 것이 이제 자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여타 후보들 같았으면 그쯤 됐으면은 아마 자진 사퇴 내지는 청와대에서 뭐 임명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걸 다 지금 뭐 뚫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더군다나 뭐 청문회 앞 당일에는 이제 배우자가 또 기소까지 됐고요. 사실 우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일에 전혀 선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쯤 됐으면은 어떠한 논란이 와도 사실은 아니 이 지금 새롭게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건 뻔히 누가 봐도 본인과 좀 뭐 연관될 수 이해관계가 좀 충돌될 수 있다는 건 더군다나 법학자니까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계속 강공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또 그런 명분도 있으니까 계속 밀어붙이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난 정권에서 보아한 모습이거든요. 예.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지 좀 그런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설 이것이 지금 정부 법무부 안대로 통과가 돼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문제가 이제 언론 아니겠습니까? 포토라인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현직에 있는 기자로서는 이 피의사실 공표 이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잘 확인을 안 해줍니다. 검찰에서. 그것이 현실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진짜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된다면 오보라든지 과장 보도라든지 소위 말하는 지르는 보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론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예. 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분명히 그 의혹이 제기된 것이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졌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에서 확인을 안 해준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실 분명히 있었고요. 예. 그래서 기자들도 굉장히 답답해한 것도 옆에서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은 이제 소위 깜깜이 수사라고 이제 일컫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런 깜깜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검찰은 언론에 더 나아가서 국민의 견제를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무부의 추진 방안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검사라든지 뭐 검사들, 담당 검사들은 저희가 만나지는 못하는데 또 만남을 자제를 하고 있죠. 보통 보면은 이제 차장 검사들이 이제 공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뭐 스무고개 하듯이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끌어내는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검찰에서는 가리고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 긴장감도 조성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순기능이 좀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본 예로는 그런 상황에서는 글쎄 이 최종적으로 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어떻게 안이 나올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 지금 오늘부터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민변 출신 황희석 변호사 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이고, 근데 반검찰 인사다 이런 지적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의 공정성, 균형성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황 변호사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요. 평판은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 정부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무엇이냐면은 특히 이제 법조계만 놓고 보면 뭐 이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부 개혁 네. 내지는 뭐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인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민변이라든가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이런 게 항상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물론 민변 출신이라든가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 중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외관상 어떤 개혁 추진의 어떤 공정성 있지 않습니까? 외관상입니다. 예. 외관상. 누가 봐도 어떤 상황이 봤을 때도 이거 납득할 수 있는 외관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사실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 과거사위원회, 검찰 과거사 추진단이 마지막에 상당히 좀 약간 왜곡된 내지는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 대다수 언론에서 그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출신 배경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되게 열심히 한 것인데. 근데 항상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 개혁 추진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이 너무 중요하지만 네. 그러면 그 단초가 되려면은 외관상, 외형상의 어떤 공정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 변호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을 알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 또 딜레마 되겠죠. 그분이 이제 민변 출신이라는 게 사실 민변 출신이시니까 아마 국장으로 임명된 것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법무부가 좀 더 염두에 두고 보다 신중하게 예. 그리고 기왕에 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이 두 기구가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안들이 양 기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2기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예. 그 양 위원회에서 그 수많은 권고안 개선안을 낸 것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곱씹어서 현재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권고만 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한번 추진해 보고 좀 그러다 보면 또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조국 장관에도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이 그 취임 이후에 검찰에 대한 특히 이제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문정 검사 등 내부의 개혁적 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법조기자로 활동을 해오면서 이 특정 검사를 장관이 실명을 지목하면서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건 전 처음 보거든요.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문정 검사님도 역시 항상 바른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또 경청할 어떤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뭐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어느 조직이라든가 지금 조국 장관이 전에 소속된 뭐 대학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은 언론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느 어떤 큰 조직에서 수장이 이제 임기가 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장이 이제 임명된 직후에 그 조직 내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어떤 개혁의 어떤 하나의 어떤 롤 모델로 어떤 삼는다면은 예. 대다수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되게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의 목소리가 좋냐 바람직하냐 이건 별개로 그런 식의 개혁 방향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검찰이라는 조직도 굉장히 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지금 돌아가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뭐 98, 90%에 차지하고 있는 평범한 우리 형사부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실은 이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 진짜로 뭐 하루도 이 범죄자들 상대하고 이 고소인들 상대하고 이런 검사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는 게 중요하지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약간 좀 우려가 됩니다. 예. 내부에서는 지금 아무리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 인사권자가 인사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실명을 지목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이거 그 법무부에서 그 주의 참모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참모 활동 이런 것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 장관이 좀 독선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조국 장관이 이제 뭐 취임사라든가 많은 인터뷰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하나의 메신저로 던진 것이 그 인사의 적정성이거든요. 예. 검찰의 인사의 적정성인데 이미 그 민정수석 시절 당시에 그 검찰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근데 검찰 그 당시 인사에서 또 대다수 언론에서 좀 비판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환경부 리스트 수사를 했던 이제 동부지검의 어떤 담당 어떤 차장 검사라든가 뭐 부장 검사라든가 이 수사진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던 거 아니냐. 물론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남기고 다 이미 검찰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계속 그 인사권자임을 계속 강조하고 뭐 어저께도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뭐 법령을 뭐 제대로 따르고 수사를 하면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예. 수사 당사자한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직전 장관이죠. 박상기 장관 시절에 어떤 점이 좀 개선 방향이 있었고 어떤 점이 과오가 있었는지 좀 이렇게 좀 차근차근 좀 지켜볼 시기지. 예. 지금 매일매일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렇게 개혁 방향을 일단 말로 특히 이 검찰 내 조직에서 이렇게 약간은 편가르기식 비슷하게 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좀 올바른 개혁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최근까지 대검찰청 그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예. 많은 권고를 개혁의 권고를 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 개혁안, 조국 개혁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이름을 붙이면 그렇습니다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단계인데
대검 검개위와 정부의 개혁안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부안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가장 상징적으로는 이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검찰에 이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한테 일차적 수사 중립권을 주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공수처를 언급하고 싶은데 제가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공수처가 만약에 현재 있었다면 그 공수처가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쵸, 조 장관을 수사를 하는 물론 이제 조 장관은 아닙니다만 조 장관의 이제 가족이 되겠죠. 조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는 것이 원래 공수처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떤 면은 상식적인 접근인데요. 근데 계속 지금 조국 장관 내지는 조국 장관을 상징으로 하는 검찰 개혁론자들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도입됐어야 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취지가 그럼 공수처라는 것이 결국은 소위 말해서 이제 사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그 촛불 정부 당시에 지난 정권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을 한 사실도 있고 그 탄핵은 굉장히 정당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현 정권의 지금 이 검찰 개혁방이 좀 아쉬운 것은 분명히 지금 공수처가 있었다면은 이 조국 장관으로 상징되는 이 가족 측근들을 수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잘못됐으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건가? 그것이 검찰 개혁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수사권 조정안도 보면은요, 이 수사권 조정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반 어떤 서민들, 국민들과 직접적 연관될 사건이거든요. 이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거는. 근데 이 수사권 조정과 지금 조국 그 장관 관련자들의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장관 되셔도 조국 검찰 개혁해야 된다. 또 많은 뭐 상당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만은 그럼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면은 알맹이가 없어요. 그럼 모순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국회에서 패스 상정안이 들어가 있지만은 한번 진지하게 우리 국민들과 어떤 국민의 어떤 형사 사법 적용이 제대로 인권 침해 방해되지 않는 어떤 수사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 질문은 뭐 준비된 질문이 아닙니다만 그 돌발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그게 검찰 내부의 정보를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에 검찰의 어떤 그 개혁의 당위성, 그것은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당위성은 그 수사를 그러니까 특수수사입니다. 반부패 수사로 상징되는 수사인데요. 이 반부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제하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견제하는. 물론 그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좀 일정 부분 억울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과거에도 우리 사회의 어떤 뭐 부정한 부패라든가 부정한 권력자들을 단죄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때로는 잘못된 특수수사가 내지는 있었던 점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논두렁 시계로 상징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과잉 수사했던 분명히 있었고 과거에도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 특수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에서 다 무죄 나온 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검찰은 이 가장 언젠가는 그 검찰이 나갈 방향은 이 수사를 이 경찰이라든가 사법경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때에서 전반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수사 지휘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신 영장청구권이 있으니까 강제수사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그 특수수사라는 어떤 수사의 총량을 좀 내려놓는 것이 그럼 검찰 어떤 권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좀 약간 축소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 특수수사 권한을 예를 들면 경찰청 광수대 일정 부분 광수대가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광수대가 경찰청이 그럴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이 권한을 좀 분배하게 되면은
사실 공수처도 사실 도입될 이유는 없거든요. 예. 대신 이 검찰 내부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일일이 감찰한다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감찰은 사실은 경찰이 감찰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경찰이 이 검찰 내부의 어떤 비위들을 기관 대 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뭐 입법으로 도입한다든가 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조국표 개혁안이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지금 정부 안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국 장관이 저 면전에 계시면 진작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공수처 도입되고 뭐 수사권 경찰한테 수사권 조정하면 검찰 개혁은 완성되는 건가? 예. 진작에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 검찰 개혁이 지난 정부안이 지금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은 그 정부안에 따르면 특수수사 권한은 검찰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차피. 예. 그럼 검찰은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저께 또 조국 장관의 조카가 구속된 마당에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검찰은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러면은 그 조국 장관이 계속 내세웠던 검찰 개혁과 좀 제대로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은데 어떤 답변을 하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제가 뵙게 되면 한번 물어보도록 예, 꼭 하겠습니다. 좀 여쭤보십시오. 예. 검찰 개혁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좀 안타깝지만은 좀 실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비상한 시국이 사실 불과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는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될 어떤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탄핵 정국을 이제 디딤돌로 하더 탄생한 어떤 정권이라면 예. 그 당시 사실 검찰 개혁은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과제로 삼는데 다 동의한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집권 초 1년 내지는 늦어도 2년 내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적어도 입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라면은 야당도 함부로 반대할 어떤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1년, 2년, 3년이라고 집권 중반기로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분이 그런 어떤 제도화를 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오셔가지고 또 다시 이제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또 본인 가족들은 또 수사를 받고 있고 이 동력을 좀 잃은 측면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의 어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좀 의혹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과잉 수사 아니냐. 네. 근데 막상 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수사가 잘 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또 윤석열로 상징되는 검찰이 야 이거는 스스로가 검찰 개혁을 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상으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공수처의 본래 기능과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설치 당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거기서 비롯되는 오해 그리고 조국 구하기 지나친 조국 구하기가 또 확산이 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전 지지를 받던 분들한테 아주 배신자가 됐더군요. 네, 아주 그런 뭐 부분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사 끝나고 또 재판이 또 진행되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모셔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학의 변호사, 죄송합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